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서도 상승하는 테마 분명히 있고요.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매주 공략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증시콜라텍 최근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주식과 국내 주식과 이 미국 주식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으로 80.4%의 상승률, 굉장히 큰 상승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ST팜도 현재 34%대의 상승률 달성을 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국내 시장 안에서도 80%, 30% 가까운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5%, AMD가 13.5%, 스타벅스가 8.8%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매주 수익 안겨다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바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기술 사실 이번 주 지난주 시장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5월 초쯤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는데요. 공략일 이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님이 급등 나오기 직전에 정말 공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을 모두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상승률이 무려 80%를 넘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 이 80%라는 상승률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이 이런 저점에 있는 종목 공략 주시면서 80%의 상승률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사실 원전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생방송에서 몇 번이나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원전주들이 한동안은 소외를 받았었다가 최근 시장에서 다시금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이런 원전주를 미리 상승 나오기 직전에 공략 드렸다는 점 역시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 테슬라도 현재 20%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미국 주식 중 하나죠. 최근 들어서 영웅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쪽을 공략을 주고 계시는데요. 종목명도 생방송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테슬라를 공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방송 중에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갭상승이 나오면서 20%라는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라는 반도체 기업도 한 종목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죠. 5월 초 방송에서는 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뉴욕 증시에서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AMD입니다. AMD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데요. 역시나 5월 초쯤에 생방송에서 공략 주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모습 이어가면서 13.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소개해 주시면서 1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다는 점 역시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공략 주셨던 스타벅스 역시나 8.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략 주시고 또 단기간 안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주식도 좋지만 이 미국 주식 안에서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식도 ST팜이라는 종목으로 현재 3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ST팜도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한 종목 소개해 주셨고 그 이후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3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쯤에 생방송에서 공략 주시면서 이렇게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으로 모두 수익 안겨다 주고 계십니다. 자, 증시콜라텍 방송 종목 이렇게 한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으로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러한 상승 나오는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시고 미국 주식도 테슬라와 AMD, 스타벅스까지 이러한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국내 주식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였던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80%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기술까지 이렇게 다양한 테마와 섹터들 공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시콜라텍 교육방 혜택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보유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는 더욱더 내 종목 때문에 힘들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이 보유 종목 상담 방향성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짚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말 시황을 통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부터 시장 상황까지 모두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혜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세 가지 혜택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두 분과 인사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증시콜라텍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윤호 전문가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뜨거우나 차가우나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섹터를 바라봐야 되고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웅 전천남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5월의 마지막도 여러분들께 항상 좀 수익 나는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드리는 이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남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5월의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요. 네, 유종의 미를 거두고 6월 첫째 주부터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미국 회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증시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6월 시장도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가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은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문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다면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윤호 전문가님과 이 국내 주식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가 1.5%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사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자체가 참, 제가 오늘 이렇게 안경을 쓰고 왔잖아요. 네. 제가 이 안경을 머리가 아플 때만 써요. 네, 시장을 보시면서 좀 머리가 아프셨나요?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나 이제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느냐라고 보면 단연 뭐 미국의 약간 이 경제 지표 발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준의 이제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되거나 미리 좀 이렇게 과도하게 당겨져서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이 하락 나왔다고 봐요. 사실 오늘 미국에서 GDP 발표가 있었고요. 실업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 좀 약간
금리 인상에 유리하게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걸 확인하고 왔는데 오늘 이제 GDP 발표라든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업 지표, 고용 지표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모두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로 좀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하락이 나왔더라도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는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690선인데 여기서 전 한 2750선을 사이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보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시장 자체가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6월 시장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시장 상황을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사실 최근에 이러한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주셨잖아요. 예. 아직도 그러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죠. 오히려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이제 미국의 GDP 발표가 이제 거의 고용지표 발표와 일정이 겹치면서 이 과도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1.7%까지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런데 오늘 이제 GDP도 약하게 나왔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좀 강하게 나왔어요. 요 두 가지를 보면 오늘 이제 한국 시장에 반영된 좀 요런 이제 하락세는 좀 과도한 좀 하락세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도한 하락세, 과도한 매도세는 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던 종목을 공략할 기회가 된다. 예. 쌀 때 사면 좋잖아요. 비싸게 살 때보다 비싸게 사는 것보다 쌀 때 사는 게 좋으니까 요럴 때는 오히려 이제 시장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다? 지금 이제 좀 기회를 봐뒀던 좀 그런 섹터들이라든지 내가 봐뒀던 섹터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들 봐뒀던 종목들 좀 비싸서 못 샀는데 좀 빠졌다. 요런 종목들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오늘이랑 내일 둘 다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동안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기회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시장에서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아직 저점에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콜라텍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저희 방송명 3글자 남겨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테마를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방금 말한 거긴 한데요. 네. 저점에 있는 종목이나 섹터를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이 섹터는 원전이에요. 원전이요? 네. 원전은 이미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요? 이미 상승이 나왔는데 네. 뭐 원전 모멘텀 쉽게 죽나요? 안 죽죠. 네. 그리고 대장주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오. 대장주 하나가 제가 예전에 BHI 공략했을 때도 그게 대장주로 원전주 상승 나왔죠. 네. 제가 이번에 우리 기술 들였을 때도 그거 대장주로 맞습니다. 상승 나왔죠. 이렇게 대장주가 계속해서 순환을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대장주로 전에 상승 나왔었다고 무조건 빠졌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왜 얘가 아직까지 대장주 노릇을 못하는 거지?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원전주가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 원전하면 뭡니까 또? 수출. 원전하면 수출이죠. 네, 이게 또 UAE에서 이제 어제 한국에 또 이제 $300를 투자한다고 또 재확인을 해줬어요. 이 전에 얘기를 했던 거지만 재확인을 해준 겁니다. 요건 근데 요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요 밑에 여기 보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 $60억 이상을 좀 추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또 밝혔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어느 부분에서 투자를 하냐면 방산이라든지 뭐 원전, 신재생 에너지 뭐 요런 부분들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원전이라든지 방산이 수출될 활로가 더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전이랑 방산 계속해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원전을 봐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좀 목 좀 쉬고 좀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원전주들 시장에서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러한 원전 수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원전주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원전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UAE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원전과 관련해서 수출 이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5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소식도 있고 예, 사실 그러한 소식들 때문에 최근에 원전주가 또 부각을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거를 이제 이슈를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일단 원전이라고 하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용적으로 보나 그리고 이건 조금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보나 다른 부분에서도 보나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좀 이렇게 안 가져갈 이유가 사실 없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원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만큼 기술 발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들한테서 원전을 수입해 오면요.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너네 우리가 원전 기술을 가르쳐 줬으니까 너네 요거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를 해버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용건만 간단히. 실제로 그게 원전 수출에서도 그게 나타나거든요. 한국 너네 우리한테 원전 좀 기술 좀 수출해줘라고 하면 오케이 너 얼마 줄 거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케이 거래 성립 이렇게 해서 이제 원전 기술 넘겨주고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뭘 요구하는 게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술과 이제 자본의 트레이드라고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원전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까지도 원전 수출이 계속해서 이슈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원전 수출 이슈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지 못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될 거. 방산주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어땠습니까? 장기간 동안 주가가. 주가가 주목을 받지 못했죠. 주가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바닥을 꾸준하게 다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방산 수출 이슈 하나하나가 쌓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방산주 폭등이 나왔어요. 원전도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전을 보셔야 된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제 우리 기술을 필두로 해서 원전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왜 또 하필이면 이때 또 원전이냐 네.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바로 이 한전의 적자 이슈, 부채 이슈가 가장 큽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하냐면 이 부채를 메꾸기 위해서요 요르단 발전소를 판매하기로 했어요. 이걸로 이제 부채를 메꾸려고. 사실 이 부채가 많으면 아무리 돈을 벌면 뭐 합니까? 이런 고금리 시대에 이자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르단 발전소를 이제 매각을 하는 지경까지 왔고, 그럼 이제 한전이 이런 식으로 자산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빚을 갚을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빚을 천천히 갚을 만한 방법이. 어떤 걸까요? 정말 쉬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빚을 뭘까요? 갚을 방법이요? 네.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거 말고는 요금을 인상하는 건가요? 요금을 인상해서 돈을 그냥 동일한 전기를 썼을 때 많이 벌게 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 인상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가 뉴스에서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경제성이 일단 없습니다. 생산 단가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서 사실 지금 그 사업을 확대할 만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안전을 철저하게 구축을 해야 되고 지진 이런 거에도 방지를 좀 해놔야 되고 하긴 하지만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는 훨씬 청정 에너지죠. 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싸게 생산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로 이제 약간 공급을 하는 그 전기 원가를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원전밖에 없는데
지금 한전에서 이 원전을 좀 이렇게 주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 밑에 빨간 칸 친 거 보시면 부채 비율 해가지고 2021년에 부채 비율이 200, 이것도 높은 거예요. 사실 근데 200%대였던 부채 비율이 지금 52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은 그냥 이치적으로 물리적으로 한전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경제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는 지금 뭐 사람들이 아무리 뭐 위험하다 해도 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도 위험하다 하는 사람들도 전기 써야 돼요. 싼 값에 쓰는 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앞으로 계속해서 봐야 될 이슈다. 공급은 어려워지는데 수요는 뭐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원전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원전주를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원전 수출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한전에서 부채 감축의 일환으로 요르단 발전소를 매각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함께 원전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이전에도 우리 기술이라는 원전 대장주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개해 주신 이후로 굉장히 또 급등을 보였는데요. 원전주 안에서도 대장주로 올라가면서 무려 80%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같은 시장에서 이 80%라는 상승률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이 한 종목만으로도 80%를 달성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기술에 이어서 다음 원전주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원전주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바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남겨주시고 원전주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네. 이렇게 한전의 이슈도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원전은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죠? 네, 좀 있으면 뭐예요? 여름이죠. 여름이죠. 네, 그때 이번에 또 특히나 더울 거라고 하는데 벌써 더워요. 벌써 더워요. 네. 저 지금 차 타고 다닐 때 에어컨 항상 틉니다. 저는. 저도 집에서 틉니다. 네, 네. 저도 집에서 또 틀어요. 이 지금부터도 이런데 지금 한여름 가보세요. 에어컨 사용량 어마무시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되고 있죠. 자,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 그런 폭염이 오면 당장 위험한 게 노인들이에요. 국가 복지 차원에서 에어컨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요금도 공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어쨌든 전기 수요는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적자 어때요? 한전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싸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는데 싸게 좀 이렇게 전력을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돌파구가 뭐냐? 공급적인 부분에서 돌파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원전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계절적인 이슈 때문에라도 지금 한 번 더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수출 관련된 이슈들,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원전은 계속해서 순환매 돌면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막 대장주로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한번 조금 이제 밀어내시고 그런 건 이제 좀 밀어두시고 지금 이제 새로운 종목을 좀 찾아서 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무슨 종목을 봐야 되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란 말이에요. 네. 원전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발전소 관련주 한두 개 아닙니다. 플랜트 관련주 한두 개 아니에요.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여기서 이제 딱 봐야 될 것만 추려놨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빼야 됩니다. 뭐 최근에 크게 상승 나왔던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좀 빼고 한번 좀 보면 뭐 일진파워도 볼만하고 한전 KPS를 볼만하고 BHI도 은근히 좀 볼만해요. 다시. 요거 한번 기억해 두고 최근에 이제 원전 섹터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기술. 자, 지금 어제 약간 이제 좀 하락이 되고 나서 주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잘 보이고 있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 달면서 주가 이 부분쯤에서 한 10,000원, 11,000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BHI는 오히려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차익 매물이 실현되는 모습이지만 역시나 뭐다? 계속해서 약간 저점이 갱신이 되면서 크게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원전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현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전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계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이 원전주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개별 차트도 보여주셨죠. 우선은 우리기술과 한전산업, BHI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종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뒤에서 보시죠. 알겠습니다. 뭐 말해주면 재미없잖아요. 네. 자, 일단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원전주 특징. 자, 일단 화력 원자력 손변전 사업을 하는데요. 일단 실적과 재무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고 한전이 매각하는 요르단 발전소를 이제 인수전을 좀 참여를 좀 하기로 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거 우리 방송 좀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뭔지 벌써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아시는 분들 제가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이 정답 맞춰보셔라. 네. 무슨 종목인지 맞춰보셔라. 아니면 샵 3989 해가지고 정답을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오, 한번 좀 맞춰보세요. 자, 일단 화력 원자력 송변정 사업을 하는데 발음이 어렵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원전에만 집중을 합니다. 저 빨간색 칸을 보면 원전의 매출 비중이 34.9% 그러니까 35% 가까이가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이 원전에서 좀 빼놓기 어려운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숫자가 좀 많은데 빨간색이랑 파란색 칸만 보겠습니다. 빨간색 칸 보세요. 자, 아까 한전에서 적자를 드립다 치던 네. 그런 연도에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요? 오히려 상승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파란색 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좌 비율, 유불, 자산 어때요? 많죠? 괜찮습니다. 네. 아까 한전이랑은 너무나도 딴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차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제 시장이 눌릴 때는 이런 이제 저평가 종목을 보고 그리고 테마성까지 같이 있는 종목을 잡아야지 테마성만 있거나 저평가만 됐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쳐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 두 가지 다 잡고 싶으면 저와 함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바로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한전 매각. 자, 이거 아까 제가 이슈에서 다뤄드렸던 거예요. 한전이 이제 매각을 하는 요르단 발전소 인수전에 참여하는 회사입니다. 자, 아까 무슨 회사라고 했죠? 저 여기도 살짝 적혀 있네. 사실 이 정도면 힌트를 다 주신 거나 다름이 없죠. 힌트라니요. 정답을 말해준 거죠. 종목명을 말씀해 주신 거죠? 거의 종목명을 얘기한 거죠. 근데 요거 보고도 사실 느낌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한번 여기서 공개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와서 뭐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말 분들은 마시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원전주 한 종목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한전 매각 요르단 발전소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종목명을 알려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고도 전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공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원전주 한 종목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네. 지금 공개를 해주셨는데 공개했어요. 공개를 진짜 해주셨네요. 진짜 해야죠. 가짜로 합니까?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위주로 또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은 그쪽으로 또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 원전은 전체적으로 묶여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 자, 그리고 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뭐 원전 수출이다 뭐다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지금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블랙아웃이에요. 블랙아웃에 대한 약간 그런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게 네.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시장을 대비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저점이 탄탄하다. 오. 예,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매수하니까 네. 나 같은 사람이 매수하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매수를 하니까 저점이 탄탄하게 딱 받쳐줄 수 있는 상황에서 뭐다?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죠. 그리고 좀 있으면 여름 블랙아웃 이슈 분명히 나옵니다. 네. 예, 그 블랙아웃 이슈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수밖에, 앞으로 이제 상승 나올 수밖에 없고, 재무 아까 봤잖아요. 재무 너무 탄탄했죠. 재무가 이런 재무가 또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테마주 중에. 예. 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 예, 이런 팔방미인 차트까지 이쁜 팔방미인 같은 종목 제가 지금 공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보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낮지 않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기에 좀 부담이 적다고 하고요.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현재 종목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해 주신다면 원전주 안에서도 다음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윤호 전문가님의 원전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제 전천함 전문가님의 미국 주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미국 주식 교육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교육 역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3주 전 같은 경우에 왜 한국 주식을 그만해야 되는지, 네. 네, 왜 한국 주식 그만하고 왜 미국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2주 전 같은 경우는 네,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어떻게 계좌 개설을 하고 또 매매를 시작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2주 전이었던,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회사 중에서 좋은 회사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미국 주식의 끝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한마디로 네, 어떤 미국 주식 교육의 끝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어떤 거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제 지표입니다. 근데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지루해요. 이거는 뭐 유재석이나 강호동이 나와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다 재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 한국 주식 투자를 하시든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든 간에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하시든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 방송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 지표들인지 꼭 알아두시고요. 또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지루하지 않게 빨리 넘어가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이 CPI입니다. 이 CP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화면상에는 안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리면은 CPI는 가정이 한마디로 집 안에서요. 소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평균 가격을 측정한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정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재화와 용역의 평균 가격을 측정한 경제 지표니까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I의 결과치를 통해 가지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나 향후 통화 정책을 또 회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CPI는 또 언제 발표되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월 10일에서 15일 한마디로 달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10일에서 15일 정도 발표가 되고 있고 한국 시간으로는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5월 CPI 한마디로 다음 CPI죠. 이 5월 CPI 같은 경우는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발표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PPI, CPI에 더불어서 PPI 역시 중요한데 아까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였다고 하면은 PPI는 생산자입니다. 당연히 생산자니까는 각 산업, 한마디로 공장, 회사, 한마디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이런 물품, 생산량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 지표로 만든 지표인데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이 불경기인지 아니면 호황인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CPI와 더불어 가지고 좀 이 PPI 같은 경우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제 지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역시나 CPI와 PPI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매달 10일에서 15일 정도 발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서 10시 30분 그리고 다음 5월 PPI는 역시나 6월 13일에 발표됩니다. 아까 전에 CPI는 6월 10일에 발표가 된다 말씀드렸고 6월 13일에는 PPI가 발표되니까는 이것만 보시더라도요. 6월 둘째 주는 그냥 계좌 닫고 매매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PCE 이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 PCE 같은 경우는 5월 30일 오늘 발표가 됐는데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9시 30분에 이미 발표가 됐고요.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어떤 거냐? 개개인의 소비 심리 같은 경우를 통해서 경제 지표로 만든 지표고요. 역시나 이것도 연준에서 향후 FOMC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는 중요한 지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FOMC가 뭐냐? 한마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한마디로 한국의 한국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여는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금융통상회의를 열어가지고 한국의 기준금리나 통화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처럼요. 미국 역시도 한국은행처럼 대표하는 국책은행이 있잖아요. 이걸 연준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 연준에서 항상 여는 조금 이런 통화정책 회의를 FOMC라고 하는데 이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보시는 바와 같이 9번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6월달 같은 경우에 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6월 11일에서 12일에 향후 FOMC 회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0일엔 CPI, 6월 13일엔 PPI, 6월 11일에서 12일은 또 FOMC.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 둘째 주는 절대로 해외 선물이든 비트코인이든 주식 투자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한마디로 조금 어려운 한 주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투자보다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PI, PPI, 그 다음에 PCE, FOMC 말고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5번, 6번, 7번 등이 있습니다. 5번 베이지북 FED 경기 동향 보고서고요. FOMC 의사록은 FOMC 이후에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가 이제 회의도 끝났는데 뭐 먹으러 갈까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시시콜콜 이런 이런 회의록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이게 연준 의원들끼리 또 모여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로 향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 부분을 FOMC 끝나고 나서 3주 뒤에 발표하는 걸 회의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 고용지표 이것도 오늘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나 이 실업률이나 고용률 지표 발표 결과를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탄탄한지 아니면은 약한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올릴까 말까 던질까 말까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올릴까 말까 계속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 깊게 보는 경제 지표들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PCE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FOMC 그리고 베이지북 FOMC 의사록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실업률 및 고용 지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해외 선물 투자하든 코인 투자하든 한국 주식 투자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지표다. 요즘 중학생들도 알아야 되는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이걸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목적지 없이 그냥 눈 감고 계속 걸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눈 감고 걸어가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물건에 맞기도 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한글 쓰는 거나 외국어 쓰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요.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육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 또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매주 교육을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 역시나 FOMC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 그리고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6월 시장에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지금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자료집까지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방송 보시고 교육도 함께 듣고 이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무관님, 이렇게 오늘 교육을 또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주신 미국 주식도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바로 어떤 회사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굳이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좀 생소한 회사를 알려드려서 네. 상승 나오거나 수익 나는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도요. 네. 그냥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마인드로 한국의 에코프로, 그 다음에 한국의 LNF보다 더 뛰어난 회사. 오. 한마디로 미국의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테슬라. 이 테슬라 같은 경우 같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전기차 팩을 배터리 팩을 제조해가지고 실제로 자율주행차에 집어넣고 이 자율주행차를 제조해가지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제조 회사입니다. 그리고 비아디에 이어가지고 전 세계 2위의 한마디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회사인데 이게 제가 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더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 기반 전기차 제조 회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보다도 한국인이 더 많이 사랑하는 미국 주식 넘버원입니다. 사실상 이거 말고도 이 회사에 대해서 소개할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소개를 하면은 방송 시간 같은 경우가 이제 6분,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제게 주어진 시간 같은 경우를 더 어떻게 보면 더 소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내용도 굉장히 지루해지고 루즈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어닝 쇼크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닝 쇼크 나오는 원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판 테슬라인 비아디 같은 경우가 저가형 전기차를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에 말 그대로 물량 공급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리, 테무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 없죠. 하지만 이 알리, 테무에 대한 이용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이버, 쿠팡, 그 다음에 G마켓, 여러 유통회사들, 아마존 회사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떻게 보면 낙폭을 키워갑니다. 왜냐하면은 테무나 알리의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이게 중국산 저가형 물건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게 좀 우리가 굳이 왜 쿠팡에서 물건 사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유통시장이 어떻게 보면 무너진 것처럼 이런 중국판 테슬라라고 하는 비아디에서 1,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놓고 2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놓고 저는 이거 사실 전기차라고 보지 않아요. 비싼 미니카라고 보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저가형 전기차를 발표를 하고 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사람들 마음이 조금 가격이 싸네. 이거부터 이용해볼까 테슬라보단 이런 마음에 비아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업계 1위에 이런 조금 점유율 같은 경우를 비아디에 내줬지만은 저는 다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비아디의 전기차가 거품이 좀 많았구나. 빛 좋은 개살구라고 가격이 싼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저는 테슬라가 다시 업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할 거다. 차지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8월 1일부터 미국이 중국 대상으로 전기차의 관세 100%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테슬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주가 부진의 원인은요. 이 회사의 대표 이사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EB 문제예요. EB. 이분 같은 경우가 조금 발언하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코인 시장에서도 도지코인이 상승 나오다가 하락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분의 발언으로 인해서 소송으로까지 번져서 테슬라의 주가가 낙폭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입 같은 경우로도 어떻게 보면 주가가 낙폭을 키우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이분의 입으로도 역시나 주가는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나 이분 같은 경우가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금 이분의 좀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실적이 조금 어둡게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시 낙폭을 좁히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조만간 발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악재 이슈가 하나 있죠. 미국 검찰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기 혐의 수사 중이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삼성전자도 현재 소송거리가 1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도 잘 가죠.
그리고 또 현대차도 지금 소송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국제 어느 업체와 소송거리도 있고요. 그 외 여러 업체들하고 소송거리가 있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회사들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오토파일럿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많은 소송건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업성과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성장성만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다면은 저는 이건 기회, 찬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가 아무리 사람들이 오토파일럿 사기 혐의다, 테슬라 주가는 이제 뭐 엉망이 될 거다, 망가질 거다 하지만은 테슬라의 매출액은 콧방귀 끼듯이 계속 상승 나왔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테슬라 걱정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가가 낙폭 키우면은 땡큐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공략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상승 볼 가능성이 큰 회사가 이 테슬라입니다. 한국의 에코프로, LNF 이런 회사 투자하는 것보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기업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CEO인 잭슨 항 씨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현재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4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7천만 원짜리 반도체 칩을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자기 업에 자기 회사 테슬라 회사에서 발표하는 이 전기차에 이 반도체 칩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수만 장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 그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고 엔비디아의 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테슬라의 주가도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도 주가가 계속 낙폭을 키우니까는 일론 머스크 역시도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로봇 택시라고 해가지고요.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를 이제 8월 달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 8월 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 회사의 현재 주가가 얼마냐? 현재 주가는 174달러 정도에서 움직이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면은요. 테슬라 174달러 정도에 사지 말고요. 조금 더 저렴할 때 주가가 낙폭 키울 때 173달러에서 170달러 사이에 샀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00달러에서 220달러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 주식과 다르게 미국 주식은 냅두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큰 구조를 가진 금융 구조이기 때문에요. 미국 주식은 손절하지 마시고 테슬라 지금 173달러대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꼭 목표가인 220달러대 청산해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미국 주식 안에서도 테슬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 그리고 이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다시금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다시금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테슬라를 이렇게 공략을 주셨는데요. 가이드라인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173달러에서 170달러로 설정해 주셨고 목표 주가가 200달러에서 220달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공략 주시고 20%의 급등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공략 주시고 20%라는 수익률을 가져간 이후에 다시금 공략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이윤호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